안녕하세요. 매달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는 토크토크 로그인 10월 진행을 맡게 된 임나경. 이정현입니다. 지난달 주제였던 학대 예방에 이어 성범죄 예방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온 로그인입니다. 정현 씨가 지난달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토크토크 로그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토크토크 로그인이란 매달 10일 정해진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로그인 팔로워 분들께 받아 답변을 하거나 팀원들의 이야기를 푸는 등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동 시에나 수면 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10월 토크토크 로그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달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취업하고 선정하느라 10일보다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현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현 씨는 성범죄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성범죄하면 불법 촬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경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성범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에 대해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얼마 전에 만들어서 그런지 대표적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정도가 생각났네요. 그러시군요. 최근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물론이죠. 지난 21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된 것과 강간죄 등에서 신고죄가 폐지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죠? 또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전환자와 남성 또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부 강간죄도 성립되는 등의 결과를 낳았죠. 네, 부부강간죄라는 제명은 시청자들에게는 낯설 것 같습니다. 혹시 부부강간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부부 강간죄란 부부 간의 폭력, 협박으로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과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아내를 강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지 않아 부부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었지만,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바뀜에 따라 아내도 강간죄의 객체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부부 강간죄가 성립하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바뀌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그쵸. 근데 나경씨, 로그인 팔로워분들 중에 유사 강간죄가 무엇이고 일반 강간죄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경씨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같은 것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강간죄와 다른 점은 강간죄는 성기와 성기 간의 삽입이지만 유사강간죄는 성기와 성기 간의 삽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간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유사 강간죄는 그럼 주로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네, 유사강간죄는 주로 동성 간 강간이나 이성이라도 성기 간의 삽입은 없이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경우 등에 성립이 됩니다. 이 역시 심각한 범죄인데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약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아참, 나경씨. 형법 조문에 보니까 강간죄와 유사 강간죄 말고 중간간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중간간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중간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구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취한 상대방을 간음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죠. 중간간죄를 저지른 자는 성기간의 삽입이었을 경우에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을 받고 성기간의 삽입은 없었다면 유사강간죄와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취한 상대방을 가늠한다니. 말로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팔로워분들 중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동의 강간죄가 준강간죄와 연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간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구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는데요. 최근 판례 중 가해자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구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믿었지만 피해자는 사실 만취하지 않았고 항구가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밝혀져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이 더 커지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냐면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저희가 10월에 준비한 토크토플 로그인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혹여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화사의 I love my body를 선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임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봐 눈 한번 비비고 자세히 좀 바라봐 생김새 하나하나 꽤나 괜찮아 It's okay to be okay 자유로운 척 내어 있어 기준만 수백만 가지 뭐가 맞는 거지 정답은 딱 한 가지 I love my body 용기 나는 내 머리 발끝까지 my body Yeah that's my body 사랑스러운 내 tummy 유니크한 팔과 다리 날 빠졌네 안 빠졌네 그게 왜 궁금한 건데 반가웠던 맘 살아